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네시스 GB60은 상당히 많은 옵션 기능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성능, 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도심 속이나 일상 주행, 데일리로서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. 다만 충전 인프라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완속 충전으로 지금 제네시스 GB60 차량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충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. 충전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약 27% 정도에서부터 충전을 시작했고 100%까지 충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한 9시간 정도,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네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, 제네시스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로 잘 알려진 바로 제네시스 GB60 차량입니다. 제네시스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의 첫 번째 모델이면서도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전기차라고 볼 수 있죠. 최근에 출시한 아이오닉5나 기아 EV6처럼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순수 전기차 모델을 내놓았거든요. 다만 이 제네시스 GB60이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벌써부터 대기 기간이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대기 수요가 이번 GB60에도 몰려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몇 일 동안 이 차량을 타면서 딱 느낀 점은, 전기차의 이 놀라운 발전은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. 그리고 경제성 또한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이 전기차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유류비 부분에서 큰 부담감이 없다는 점입니다.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전기차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충전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, 물론 최근에 나온 신차들을 살펴보면은 전기차 대부분 거의 500km 가까이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라면은 잦은 충전을 해야 되는 특성상 아무래도 번거롭지 않을까, 계속 충전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네시스 GB60 차량,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. 완속 충전을 진행하고 있고요. 충전은 한 3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, 그 다음에 충전하는 속도는 고속 충전 대비해가지고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이제 손쉽게 주차하고 이렇게 충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을 갖춰진 것 같습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많은 아쉬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.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게 많아질수록 충전 인프라 또한 보다 많이 갖춰져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, 아쉽게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 전기차에 보급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충전 인프라가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B60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
이 휠 사이즈가 무려 21인치.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인상 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충 한 4계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거든요. 앞과 뒤 모두 4계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, 타이어의 사이즈는 앞과 뒤 모두 동일한 255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완속 충전으로 지금 제네시스 GB60 차량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충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. 충전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약 27% 정도에서부터 충전을 시작했고, 100%까지 충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한 9시간 정도, 한 1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지금 안내가 되어 있네요. 이제 제가 이 전기차를 타본 것도 아이오닉5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전기차를 타보는 건데, 악셀에 이 발을 떼게 되면은 바로 뭔가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마찬가지로 GB60도 같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, 어느 정도 이 조절을 통해서 회생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회생제동 이 설정을 통해서 약하게 설정을 하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 유사할 정도로 이런 당기는 느낌이 많이 완화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 전기차의 특징은 역시 초반에 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정말 전기차다운, 내가 전기차를 이렇게 타고 있구나, 이 초반에 이 출력 나가는 이 느낌은 이 내연기관 차가 정말 쉽게 쫓아올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 제네시스 GB60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에 있어서 반자율 주행 기능들이 보다 강화가 됐다는 점들인데요. 굳이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지 않아도 일반 컴포트 주행 시에도 고속 주행으로 인식이 되면은 운전석 시트에 이 사이드 볼스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운전자의 이 허리를 감싸주는 이 느낌, 되게 차량이 운전자를 되게 섬세하게 배려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섬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. 물론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다른 제네시스 차량들에 다 적용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, 뭐랄까, 이 시속 100km 이내에서 뭐 도심 주행이나 뭐 일상 주행에 있어서 데일리로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제네시스 GB60 이 차량 전체적인 이 실내 마감,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소재 사용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네시스 브랜드인 만큼 손색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거든요. 요즘같이 내연기관 차량들 정말 뭐 1, 2억이 넘는 차량일지라도 이 내장재에 대한 뭐 인테리어 소재에 따른 뭐 내부 차량 내의 뭐 소음, 잡소리, 이런 거는 솔직히 피할 수는 없어요. 뭐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 혜택 부분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네시스 GB60이 이제 처음에 출시했을 때 차량 가격이 5,990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 또한 제네시스 GB60은 당장은 50% 정도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때문에 내부에서도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될 거예요. 뭐 제네시스 GB60을 출시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100%가 아닌 50%밖에 받을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적인 구매 요소에서도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부적으로도 이 GB60의 기본 옵션을 조금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느 정도 옵션에 대한 그 타협을 통해서 차량 판매 가격을 한 5,500만 원 이하로 떨궈야지만, 그래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100%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야지만 이 GB60의 판매량 또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차 내부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GB60의 출고 대기 기간이 13개월 동안 밀려있는 만큼 과연 이 GB60의 이 보조금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과연 기존 대기 수요들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한
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.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사는 수요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쉽사리 이 소비자들이 감수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만약 전기차 보조금을 100%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보조금이 50%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과연 GB60을 계약을 하실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,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은 생각을 좀 철회하지 않을까, 그러니까 이제 GB60 사전 계약을 좀 철회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이 스피커 브랜드가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 GB60도 마찬가지고 G90도 마찬가지지만 스피커 브랜드가 바뀌었거든요. 뱅앤 울룹슨이라고 하는데, 기존에 있었던 렉시콘 사운드를 계속 들어왔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이 브랜드의 차이와 사운드의 질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더 좋아요. 지금 이 스피커가 이제 들려주는 이 사운드의 느낌은 브랜드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. 스피커 브랜드를 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훨씬 더 이 노래를 자주 듣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운드에 대한 이 질감 훨씬 더 좋았고, 납득이 돼요. 이 브랜드를 바꾼 거에 대한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미러가, 좌우측 사이드 미러가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이거든요. 저도 이게 처음에 아이오닉 5를 타고 나서 이후부터 이제 이 사이드 미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, 확실히 아이오닉 5 때와는 달리 이 사이드 미러의 이 전달되는 이 정보력이 정말 훨씬 더 좋아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, 이게 좌우측에 있는 카메라 때문에 지금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, 이 후진 같은 경우에는 이 화각을 더 늘려줘 가지고 보다 운전자의 이 편의를 보다 확보를 시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, 막상 후진을 하게 되면은 더 넓어진 시야각을 통해서 후진하는데 더 편리하고, 또는 이제 방향 지시 등 방향을 이제 차선을 이제 바꿀 때도 이 시야가 더 넓기 때문에 차선을 이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,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차선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화각 면에서 기존 사이드 미러 대비 더 월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요. 이게 약간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그만한 옵션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네시스 GB60은 상당히 많은 옵션 기능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성능, 이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아쉬움은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주행 가능 거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도심 속이나 일상 주행, 데일리로서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. 다만 충전 인프라 시설을 갖췄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전체적인 차량은 완성도가 높아요. 어쨌든 간에 부스트 모드나 에코 모드, 컴포트 모드, 스포츠 모드 등 각각의 이 주행
스타일에,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값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큰 신경 없이, 크게 신경 쓸 거 없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손색이 없습니다.